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탄현동의 랜드마크 격인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물건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굉장히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랜드마크이다 보니까 훌륭한 입지 조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게 현실이죠.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총 55층 건물 중에 우리 물건은 36층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이 스며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번 사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61235번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입니다. 103동 36층 3605호고요. 우리가 아파트 물건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지권 유무입니다. 대지권을 포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현황이죠. 임차인. 두 번째 임차인 현황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낙찰 후에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유치권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부분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항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권을 포함을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조건 아파트로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항목은 클리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용 면적 기준으로 36평이고요. 우리 분양 평수로 따지면 49평 대형 평수 되겠습니다. 최초의 감정가는 9억 5,900만 원이었고요. 현재 2회가 유찰이 되어서 반가까지 내려온 4억 6,991만 원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차기 입찰 기일은 12월 20일로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시간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니까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권리 분석,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두 번째, 임차인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존재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살펴봤더니 1월 30일입니다. 2020년 1월 30일이고요. 해당 임차인의 전입일은 1월 31일. 하루 차이로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이 이루어진 임차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 사건의 임차인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을 시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기부가 1월 30일 이전에 발급을 한 등기부라고 하면 해당 근저당은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전세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임차인께서는요. 임차인께서는 해당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시고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다방면으로 알아보셨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도 해당 중개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 퇴로를 마련을 해놓고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무소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전세 계약이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은 없지만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49평형이고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경매 권리 분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 세 번째, 유치권 혹은 선순위 가등기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근저당, 해당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테고요. 이후에 가압류권, 가압류, 해당 가압류권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치권이나 혹은 선순위 가등기 등의 문제되는 권리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깨끗한 물건입니다. 실거래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과 동일한 평수는 두 건이 존재를 하는데 두 건 모두 2020년 6월에 거래가 됐던 건이고요.
8억 7천과 8억 2,6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 호가를 살펴보니 한 7억 5천 정도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경매를 통한 매각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는 1회 유찰이 되고 낙찰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가율은 70에서 80%, 89%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한 70% 아래에서 낙찰가율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당 임차인은 후순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보증금이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경매 사건의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금액은 약 4.4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톡톡에서는 6.5억 내외로 낙찰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6.5억 원에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전부 받아가고 남은 차액금 약 한 2억 원 정도가 임차인에게 배당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 전액 변제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명도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은 손실보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쉽게 명도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서 잘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속톡에서는 해당 물건의 낙찰가율을 65%에서 70%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70% 선이라고 한다면 약 6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6억 7천만 원이면 현재 네이버 호가에 나와 있는 금매 물량 7.5억 대비해서 매력 있는 금액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